잠들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느끼실 겁니다. 저녁을 조금 줄여보고 커피도 낮에만 마여보고 TV도 일찍 꺼봤는데 밤은 여전히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의지가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닌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내 몸이 게으른 것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 생기는 일만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온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숙면을 방해하는 잠자리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매일 사용하는 이불과 베개가 밤에 몸에 어떤 감각을 남기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잘 자야 한다는 결론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관찰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처음엔 괜찮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깨가 눌리는 듯한 무거움이나 허리가 바닥에서 둔하게 떠 있는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손이 자연스럽게 목 뒤나 어깨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손의 움직임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느낌에 대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답답함이나 당김이 남아있으면 몸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상태로 누워있게 됩니다. 이때 숨도 얕아지고 전신이 쉬고 있다는 감각이 잘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잠자리 습관은 이불의 무게를 그대로 견디는 경우입니다. 따뜻함보다 눌리는 감각이 먼저 느껴질 때 다리가 자주 움직이거나 이불을 밀어내게 됩니다. 이런 밤이 이어지면 아침에 일어나기 전부터 몸이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베개가 머리만 받치고 어깨는 비워두는 습관입니다. 목은 고정돼 있는데 어깨가 떠 있으면 목보다 어깨가 먼저 둔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 둔함이 풀리지 않으면 잠이 들어도 깊이가 얕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셋째는 불편함을 느끼고도 그냥 넘기는 습관입니다. 원래 잠자리는 이런가 보다 하고 그대로 누워 있다 보면 몸은 긴장을 유지한 채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새벽에 한 번 더 깨는 일이 잦아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계속 참는 것도 매번 크게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통증으로 이어지거나 낮 시간까지 영향을 준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제안하고 싶은 생활 루틴은 하나입니다. 잠자리에 누운 뒤 첫 한두 호흡 동안 이불과 베개가 몸을 누르는지 받쳐주는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눌린다는 감각이 먼저 들면 위치를 아주 조금만 조정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나름의 준비를 해오셨을 겁니다. 불을 줄이고 TV를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아 봤는데 막상 누우면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왜 나는 아직도 이러지라는 생각이 마음을 먼저 건드립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의지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몇 분 동안 몸은 생각보다 많은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들기 바로 전의 작은 습관들이 밤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잠이 시작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몸은 그보다 조금 앞선 시간부터 이미 밤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준비가 어긋나면 잠자리에 누워서도 몸이 깨어있는 느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누운 뒤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숨의 깊이입니다. 숨이 가슴 위에서만 오르내릴 때 배와 허리는 아직 긴장을 풀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손이 배 위나 가슴 쪽으로 올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손의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답답하거나 막힌 느낌이 들면 몸은 스스로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길어지면 전신이 쉬고 있다는 체감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습관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몸의 속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말을 오래 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다가
바로 눕는 날에는 몸이 멈출 틈이 없습니다. 이런 밤에는 눈을 감아도 몸이 아직 낮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누운 뒤에도 계속 자세를 바꾸는 습관입니다.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괜히 움직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반복되면 몸은 아직 쉴 시간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는 숨을 고르지 않은 채 잠을 기다리는 습관입니다. 잠이 오기를 기다리다 보면 숨이 점점 짧아지고 어깨에 힘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기 전부터 전신이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잠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다그칠 필요는 없습니다. 잠을 기다리는 마음이 커질수록 몸은 오히려 긴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은 쉬는 중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안전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제안하고 싶은 생활 루틴은 하나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5분 동안 말을 줄이고 움직임을 천천히 낮춰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숨이 배까지 내려온다는 느낌을 몇 차례 가져보면 몸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일어나기엔 이른 시간이고 다시 자야 한다는 걸 아는데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왜 꼭 이 시간에 깨는 걸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역시 의지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벽에 깬다는 건 몸이 이상해졌다는 신호라기보다 몸이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순간 새벽에 눈이 떠질 때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눈이 떠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번쩍 깬다기보다 스르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잠에서 나온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깊이 자고 있는 느낌도 아닙니다. 몸은 아직 누워 있는데 정신이 먼저 올라온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전신이 아니라 특정 부위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배가 묵직하거나 허리가 괜히 둔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배 위나 가슴 쪽으로 올라가며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 손의 움직임은 잠버릇이라기보다 감각을 확인하려는 반응에 가깝습니다. 답답함이나 막힌 느낌이 들면 몸은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길어지면 다시 잠으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새벽 습관은 눈이 뜨자마자 시간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 몸보다 생각이 먼저 깨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쉬고 있던 몸이 다시 낮의 리듬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세를 크게 바꾸는 습관입니다. 불편함을 풀기 위해 움직이지만 오히려 몸이 완전히 깨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신이 다시 쉬는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잠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을 바로 받아들이는 습관입니다. 이제 잠 다 잤다는 생각이 들면 몸도 그 말에 맞춰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잠자리는 쉬는 공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밤잠 전체가 망가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의 컨디션, 전날의 피로, 낮 동안의 리듬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수록 몸의 반응을 과하게 해석하지 않는 태도가 안전합니다. 오늘 제안하고 싶은 생활 루틴은 하나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바로 시간을 보지 말고 첫세 호흡 동안 몸의 무게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몸이 침대에 닿아 있다는 감각에 집중하면 다시 내려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분명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몸이 먼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가 둔하게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이럴 때 어제 잠을 설쳤나 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밤에 깼다는 기억이 또렷하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잠은 잔 것 같은데 쉰 것 같지는 않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느껴지는 이 무거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부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목을 먼저 돌려보고 어떤 분은 허리를 살짝 움직여 봅니다. 그 동작에는 공통적으로 풀리지 않은 느낌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손이 허리나 무릎으로 가는 이유는 통증 때문만은 아닙니다. 둔함이나 묵직함이 남아있으면 몸은 아직 밤의 긴장을 다 풀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이 쉬었다는 체감이 잘 들지 않습니다. 이런 아침이 반복되면 하루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사소한 일에도 기운이 빨리 빠졌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밤의 피로가 아침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첫째로 살펴볼 아침 습관은 눈을 뜨자마자 몸을 세게 깨우는 경우입니다. 급하게 일어나거나 바로 움직이면 밤 동안 남아있던 긴장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은 쉬었다기보다 중간에서 멈춘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둘째는 아침의 무거움을 밤의 문제로만 돌리는 습관입니다. 전날 잠만 떠올리다 보면 아침의 회복 과정은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침에도 여전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몸의 신호를 지나치게 밀어내는 습관입니다. 이 나이에 원래 그렇지 하고 넘기면 둔한 감각은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전신 피로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3살의 경자 씨는 아침마다 허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몇 번 깼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눈을 뜬 뒤 바로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서 몸의 무게를 느껴보았습니다. 며칠 지나자 허리의 둔함이 빨리 풀리는 날이 늘었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자 하루의 피로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침의 무거움이 모두 잠 때문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낮 동안의 활동, 전날의 피로, 몸의 회복 속도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편함이 계속되거나 일상에 큰 영향을 준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제안하고 싶은 생활 루틴은 하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뒤 바로 일어나기보다 침대에서 한두 호흡 동안 몸의 무게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몸이 바닥에 닿아 있다는 감각을 느끼면 긴장이 천천히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잠만 따로 떼어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밤에 잠이 얕았던 날을 떠올리면 낮도 어딘가 빠듯하게 흘러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의 리듬이 밤잠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아침에 서두르며 시작한 날은 몸이 계속 앞서 나가는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점심 무렵에도 어깨에 힘이 빠지지 않고 저녁이 되어도 숨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몸은 여전히 낮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낮 동안 가장 먼저 긴장이 쌓이는 곳은 목과 어깨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어깨가 올라가고 숨이 가슴 위에서만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손이 자연스럽게 목이나 어깨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손의 움직임은 피로를 느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묵직함이나 뻐근함이 남아있으면 몸은 아직 하루를 내려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감각이 그대로 밤까지 이어지면 잠은 들어도 깊이가 얕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낮의 리듬은 생각보다 밤까지 오래 남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하루는
누워서도 멈추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숙면은 밤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흐름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습관은 하루 종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빠를 때도 느릴 때도 없이 일정한 긴장 상태가 유지되면 몸은 쉴 틈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날에는 밤에 몸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둘째는 피로를 낮 동안 미루는 습관입니다. 밤에 쉬면 되지 하고 넘기다 보면 피로는 쌓인 채 잠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잠은 휴식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시간이 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호 없이 잠자리에 드는 습관입니다. 몸은 아직 움직이고 싶은데 시간만 밤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잠은 와도 자주 깨는 쪽으로 흐르기 쉽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루 리듬이 조금 흐트러졌다고 해서 바로 잠이 나빠진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회복 속도와 쉬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몸의 반응을 과하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제안하고 싶은 생활 루틴은 하나입니다. 하루 중 한 번 짧은 시간이라도 일부러 속도를 낮추는 순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저녁으로 이어지면 몸이 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이로써 잠자리에서 시작해 하루의 리듬까지 숙면을 둘러싼 흐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밤 잠을 바꾸려 하기보다 몸의 반응을 한 번 더 관찰하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 하나쯤 있으셨다면 그걸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한 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밤을 바꿔볼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함께 적어주세요. 서울에서 듣고 계신 분도 부산에서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지요.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저는 여러분의 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더 천천히 몸이 내려가는 느낌을 지켜보며 잠자리에 들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길어진 노년의 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